강원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소속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면서 학부모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돌봄 전담사들과 타협점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내 하루 신규 확진자가 15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춘천과 속초, 강릉에서는 집단 감염도 이어지면서 방역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홍천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LG헬로비전과 춘천 YMCA가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후원금은 학생들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과 스마트 기기 구입에 사용됩니다.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에 국비 160억 원을 투입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조성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소속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이 지난 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근무 시간 연장 등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교육청과 돌봄 전담사의 협상이 쉽게 타결되지 못하면서 초등학교 현장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오후 1시를 넘긴 시간, 아이들이 우르르 정문 밖으로 나옵니다. 곧바로 귀가하는 아이, 학원으로 발길을 향하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다른 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수업이 끝나면 몇몇 학생들은 학교에 남아 수업을 듣지만 돌봄 교실이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아 그럴 수 없게 됐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학교에 당장 맞벌이 부모는 걱정입니다. 애들이 엄마 아버지가 다 저거 하니까는 일하시니까? 일하니까 내가 보는 게 힘들으니까는 엄마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돌봄 교실이 있으니까 한 시간을 거기서 이제 보냈지. 그 못 들어가니까 학원도 돌리니까. 강원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산하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이 지난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도내 전담사 중 절반에 가까운 144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근무 시간을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방학 중 비근무로 되어 있는 현행 체제를 상시 근무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이들 돌보는데 6시간을 하고 그 2시간 행정 업무를 가지고 올 테니 8시간 전일제를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 빨리 우리 선생님들은 빨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때문에 돌봄 교실 391곳 중 95곳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는 방과 후 운영 프로그램으로 편입하거나 급기야 도서관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역 특성상 돌봄 교실에 대한 수요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일괄적으로 늘리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안정적인 교실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지난 15일 강원도 교육청은 연대회의 측과의 면담 자리에서 상시 근무에 대한 일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전담사들이 요구한 근무 시간 연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16일 추가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송미입니다. 자, 지난 8월 교육부에서 돌봄 체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나온 뒤로 충청북도와 전라북도 등 돌봄 전담사들의 파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네, 파업의 이유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인 만큼 하루빨리 돌봄 교실 운영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홍천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후원식이 진행됐습니다. LG헬로비전과 춘천 YMCA는 16일 홍천군 청소년수련관에서 홍천 지역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후원금 300만 원은 최근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과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 구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국비 160억 원을 지원받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합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에 약 8,000제곱미터 부지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는데요. 강릉시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세라믹 산업의 거점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발걸음이 45일 만에 멈춥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었던 거리두기는 이번엔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을 한 4명까지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모임에는 참석할 수가 없는 건데요. 또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는 모두 밤 9시까지로 매장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매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해야 하고요. 미접종자는 음식을 포장해서 먹거나 혼자서 먹어야 합니다. 자, 영화관이나 공연장, PC방, 또 학원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대규모 행사나 집회의 방역 수칙도 강화되는데요. 50명 미만의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 접종 여부가 관계없지만 50명이 넘으면 접종 완료자만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네,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반 행사의 기준처럼 접종 완료자만 299명이 참석을 하거나 또는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한 250명까지가 결혼식장에 갈 수 있습니다. 자, 돌잔치와 장례식장도 역시 49명까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50명이 넘을 경우에 접종 완료자만 299명까지 참석을 해야 합니다. 또 그동안 300명 이상의 행사, 예를 들면 공연이나 스포츠 대회, 또 축제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처가 승인했지만 당분간은 이 필수 행사 이외에는 열리지 못합니다. 네. 등교 여부도 바뀌게 되는데요. 수도권의 모든 학교, 그리고 비수도권의 과대, 과밀 학교의 밀집도는 3분의 2로 조정됩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등은 전면 등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요. 이번 주 토요일인 18일 0시부터 특별 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산 흐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16일 0시 기준으로 14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네, 여기에 집단 감염도 이어지면서 인구 대비 확진자도 수도권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16일 오전 11시 기준 강원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790명.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38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초기인 11월 첫 주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집단 감염도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일간 집단 발생은 춘천과 원주, 강릉 등 23건 111명으로 전체 확진자 440명 중 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주 신규 집단 감염은 원주, 강릉, 속초에서 사건 5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강릉에서는 지난 11일 목욕탕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처음 확진된 이후 직원과 이용자 등 12명이 확진됐습니다. 속초에서도 지난 11일 일가족 3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 공공기관 동료 7명과 가족 등 14명이 감염됐습니다. 특히 춘천에서는 16일 5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학생이 17명으로 12개 학교에서 산발적인 감염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학생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 도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단위 방문 접종을 24일까지 실시할 방침입니다. 현재 도내 병상은 16일 정오 현재 중환자 병상은 7개, 생활치료센터는 40% 가까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됩니다.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적으로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되고 식당과 카페 등은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행사와 집회도 50명 이상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가능하고 300명 이상 행사는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급증하는 진단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 4곳을 추가해 운영합니다. 춘천은 호반체육관에서 차량 탑승 검사를 진행하고 원주는 종합체육관, 강릉은 유천택지 임시주차장 등에 설치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앞서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조치인데요. 시민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인들 어떤 고민을 갖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이재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다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시민들은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진작 거리두기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살짝 좀 더 빨랐으면은 확진자 수가 좀 적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많이 정부의 판단이 좀 늦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조치를 엉성하게 했잖아요. 그랬다가 풀어주니까 너무 사람들이 의식이 없어져요.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막 7, 8천 명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좀 강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장 걱정하는 건 자영업자들입니다. 특히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상당한 타격을 경험했던 터라 두려움은 더욱 큽니다. 다시 한번 또 어둠 속으로 또 들어간다고 봐야죠. 다시 한번 또 이제 고통을 또 참아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매장에서도 거리두기를 좀 확실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인건비 지원과 보상업종 확대 등 현장 상황을 보다 세심히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지원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직원을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뭐 장사가 안 된다고 쉽게 자를 수 있는 실정도 아니고 이 아이들과 정말 오랫동안 같이 있었지만 보상 받지 못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와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진짜 소통을 하면서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보상받지 못하는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지원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그 지원으로는 가게 운영하기에는 턱없이도 부족하고 지원이 단어만 지원이지 진짜 지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오늘도 기사 보니까 뭐 자영업자들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하는데 말만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 회복을 뒤로하고 다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앞으로 2주 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고 일상 회복이 다시 시작되길 희망합니다. 여론은 지금 이재필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릉시가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연말연시 행사를 축소해서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종무식과 신년 참배 등의 행사들을 축소하거나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12월 31일에 진행할 예정인 종무식은 30명 정도로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하며 새해 친년 참배도 국장단 이상 10여 명만 참석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운영을 오는 20일에 종료합니다. 삼척시의 코로나19 2차 접종 완료자는 지난 15일 기준 5만 2,500여 명으로 전체의 82.5%를 기록했습니다. 삼척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운용 종료에 따라 3차 접종은 21일부터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 동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17일부터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가 발령됩니다. 기상청은 17일 새벽부터 동해 해상을 중심으로 초속 10에서 20m의 강풍이 불고 바다의 물결도 2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의 조기 입항과 방파제나 갯바위, 해안가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는 올 들어 모두 18차례 발령됐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2021년 우수 바이오 특화센터 유공포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우수 바이오 특화센터 유공포상은 산자부와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가 국가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큰 지역 바이오 특화센터를 발굴해서 시상합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의료기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 정보 기반 실증 서비스 지원과 국내 기업의 세계 진출을 위한 기반 조성, 기술 개발 지원 등의 활약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